안녕하세요, 둥이들. 오늘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제 놀이터는 산, 들, 바다였어요.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문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은 딸 5명, 막내 여섯째가 남자의 아들이었어요. 3대 독자. 그 나이는 5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어, 집 앞에 바다에 제가 놀러 가게 됩니다. 남동생을 데리고 집 앞에 바다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은 누나, 배고파. 누나, 배고파서 나는 바다에 가기 싫어. 이게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겠죠? 제가 데리고 간 그 바다에 5살 남동생은 그날 빠져 죽습니다. 한국 나이로 5살이지만 12월 26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는 만 나이로 한 40개월에서 43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 막둥이 또래겠죠? 그렇게 어린 아이가 누나 손을 잡고 바다에 가서 그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저로 인해서 죽은 우리 남동생 때문에 할머니는 3대 독자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충격에 빠지시죠. 그리고 동생이 죽던 날, 그 다음날 할머니는 농약을 드십니다. 그 충격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동생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시골은 상여라고 해서 어이야 디야 이러면서 그 상여로 직접 무덤을 만들어서 파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 자녀를 묻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부모가 찾아갈까봐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동생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초상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저로 인해서 친할머니까지 장례를 치르게 돼요. 연속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발생을 합니다. 저희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계셨어요. 소아마비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런 삼촌이에요. 그런데 그 삼촌이 장례가 치른 그 다음날 농약을 드십니다. 내 어머니가 충격으로 인해서 먼저 죽었다는 이유로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또 약을 드시고 생을 마감하십니다. 저 때문에 일주일 동안 3명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엄청 힘들었겠죠. 왜냐면 그 뒤로 부모님은 저를 더욱더 학대하기 시작했거든요. 밥 먹다가도 맞아야 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맞아야 됐고, 그냥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 그 죄인은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죄책감의 무게를 어떻게 덜었는지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27살 때까지 날마다 밤마다
동생을 업고 뛰는 꿈을 꿔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제가 업고 밤마다 살리려고 뛰는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을 보고 꼭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사고입니다.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냥 사고였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마 27살에 조금 자유함을 얻었다가 38살쯤, 38살쯤 그것은 나에게 벌어진 사고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죄책감에 벗어나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인식하면 저도 피해자였구나. 나는 그것을 내가 일으킨 범인이 아니라 나도 사건의 피해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떠한 죄책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래요. 저는 27살에 교회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나의 동생이 죽은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돼요. 그런데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죄책감이 100% 벗어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닥친 사고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엄청 자유하게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을 마주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죠. 저는 동생의 시체 앞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심폐소생술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막 주물르기도 하는데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나로 인해서 죽은 저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면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런데 저와 같은 어떤 분이 계시다면 어떤 나이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처럼 초등학교에 그랬던, 고등학교에 그랬던, 20살에 그랬던 우리 모두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졌다면 그것은 나에게 닥친 불행의 그냥 사고였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치료도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당황하고 놀랬을 어떠한 사고가 여러분 앞에 닥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행하다면 내 짧은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아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삼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삼촌이 약을 드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삼촌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 시도를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저에게 해주신 말은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른들만 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타게 저를 계속 찾으십니다. 결국에 고모가 안 되겠는지 저를 삼촌의 그 고통 임종의 그 시간에 저를 그 앞에 저를 세워두게 돼요. 그런데 임종을 앞에 둔 삼촌이 고통 속에서 내뱉은 말은 오둥이야, 절대 약은 먹지 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프단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떠한 죄책감이든 어떠한 외로움이든 어떠한 우울감이든 여러분 절대 약은 드시지 마세요. 정말 고통 속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속이 타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저의 삼촌의 유언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한 번은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 다시 죽고 싶을 때에도 이렇게 자살을 하고 싶을 때에도 약을 먹지 않았던 것은 아마 삼촌의 마지막 유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죄책감이 벗어나기 전까지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우울감 속에 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죄책감을 벗어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